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이 편안하신가요? 눈꺼풀이 조금 무겁거나 눈 안쪽이 뻐근하거나 화면이 살짝 흐릿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피로해지면 뇌도 함께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뇌가 피로해지면 몸 전체가 쉽게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지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피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눈의 피로가 어떻게 뇌의 피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왜 온몸까지 피곤해질 수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그저 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사물을 인식하는 도구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눈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된 기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눈은 뇌와 따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곧바로 뇌로 전달되고 뇌는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글자를 읽거나 화면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에는 항상 뇌의 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뇌가 함께 일하면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볼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신문을 읽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눈과 뇌는 계속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매우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인데 그 중에서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일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편안할 때는 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눈이 피로해지면 같은 정보를 처리하는데도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의 피로가 단순히 눈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눈이 피로해질수록 뇌는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뇌가 더 많이 지치게 되면 그 영향은 결국 몸 전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무겁고 뻐근한 느낌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의 불편함이 아니라 뇌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래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태블릿 같은 화면들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화면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쉬는 시간에도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눈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화면을 볼 때 우리 눈은 평소보다 훨씬 덜 깜박입니다. 원래 사람은 1분에 여러 번 눈을 깜박이면서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는 깜박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 표면이 쉽게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눈은 더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따갑거나 뻑뻑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눈이 건조하고 피로해질수록 그만큼 뇌도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책, 화면처럼 가까운 것을 오래 볼 때는 눈 안쪽 근육이 계속 긴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눈 근육도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근육이 피곤해지는 것처럼 눈도 계속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점점 더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피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눈이 조금 침침하다, 오늘 좀 피곤하다 정도로만 느끼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습관입니다. 방 안은 어두운데 화면만 밝게 켜놓고 보면 눈은 계속해서 밝기 차이에 적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눈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될수록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무겁고 몸 전체가 지치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너무 익숙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눈에서 찾지 못한 채 그저 피로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눈의 피로가 쌓이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영향은 훨씬 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의 저하입니다. 눈이 피로해지고 뇌가 그 피로를 함께 떠안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집중력 저하입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고 대화를 해도 금방 흐트러지고 간단한 일도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하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이미 많은 에너지를 써버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통과 머리의 무거움입니다. 눈 주변의 긴장이 오래 이어지면 그 부담이 관자놀이나 이마 쪽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한 원인을 모르고 머리가 무겁거나 지끈거리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화면을 오래 본 날, 혹은 눈이 유난히 피곤한 날에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 피로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가 피로해지면 몸 전체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손발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만 싶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눈의 피로가 시작점이 되어 뇌를 지치게 하고 그 결과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그 원인을 눈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의 피로가 단순히 눈이 불편하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집중력, 머리 상태,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평소 느끼던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섬세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의 피로는 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히 큰일이 없는데도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하고 괜히 예민해지는 날을 경험하십니다.
그럴 때 흔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가 드니 의욕이 줄어드나 하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히 성격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가 피로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힘도 함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매우 많습니다.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긴장하고 지치게 되면 감정을 조절하고 판단하고 의욕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피로한 상태에서는 시각 정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뇌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긴장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마음도 쉽게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길어지면 무기력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무조건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 몸과 뇌가 조금 지쳐 있구나, 특히 눈이 너무 오래 일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해가 바뀌면 대처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눈과 뇌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계속 쉬지 못하는 상태를 조금씩 줄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오래 봤다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까운 화면을 오래 볼수록 눈 안쪽 근육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창밖이나 먼 곳을 잠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주십시오.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는 눈 깜박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라도 천천히 눈을 깜박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눈 표면의 건조함을 줄이고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방은 어두운데 화면만 밝은 상태는 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변 조명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화면 밝기도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창문 밖을 보거나 밖에 나가 멀리 시선을 두는 것만으로도 눈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주 작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일 쌓인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라도 먼저 실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가지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의 피로는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눈이 피로해지면 뇌도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뇌가 지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겁고 몸 전체가 피로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곤함이 단순히 나이 때문도
의지 부족 때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눈이 너무 오래 쉬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게 잠깐씩 쉬는 시간을 주고 뇌가 숨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하루의 컨디션은 생각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일상에서 한 가지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